이번 팀은 한 가족이 출연한 무대입니다. 사랑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화인 부부의 일생을 여러 방면으로 엮어서 동화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 보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말하지 못하고 듣지만 듣는 동아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들과 며느리, 아들이 낳은 손자가 있는데 손자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부부 살아온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뭐라고요? 제가 왜 다리를 졌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쯤 골목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가 뒤에서 오면서 클락션을 빵빵 울렸다고 하는데 운전자는 제가 노인 줄 모르고 그냥 제 옆을 지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골목길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방울 부하 바람직은 5에서 20mm 정도 되겠습니다. 네. 절대로 명심하세요. 우리 동아인들은 TV를 봐도 내용을 잘 이해 못합니다. 우리 동아인들에게는 그냥 그림 상자일 뿐이죠. 몇 년 전부터 자막이 나오긴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에 10분 정도만 자막 방송되어 채널 선택에 복잡합니다. 또 우리 같은 늙은 동아인들은 눈이 나빠도 안 보입니다. 수화 통역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합니다만 또 요새 젊은 동아인들은 문자로 소식을 전하지만 우리는 핸드폰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또 젊은 애들도 내용을 확실히 알려면 문자를 몇 번씩 보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 농가 노인들은 동네 양로원을 가도 일반 노인들과 대화가 안 되어 어디 마땅히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농가 노인들이 밥 먹고 싶고 어디 없나요? 아차, 먼저 저희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을 깜빡했군요. 저희 어린 시절을 한번 보시죠. 저는 2살 때 홍역으로 온몸에 열이 나면서 노화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 때문에 창피하시다며 매일 술을 드시고 어머니와 싸우셨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세상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궁금했지만 아무도 고쳐주지 않았고 뭐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동네 친구들에게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놀림만 받았습니다. 또 형제들이나 친구들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제가 11살 때 학교 가는 친구들이 부러워 몇 달 며칠을 졸랐더니 아버지께서는 마지못해 저를 일반 학교에 입학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10년 동안을 호성생활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공기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이 세상의 노화가 저 하나인 줄만 알았고 수화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남편과 달리 농아학교를 졸업하고 봉제회사에 들어갔을 때 남편을 처음 만났죠. 말하는 사람들은 농아 여자들이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말하는 직원이 저를 뒤에서 껴안아서 제가 뿌리쳤고 옥신각신할 때 남편이 나서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우리들은 사이가 좋게 되었죠. 그 뒤로 저는 시간 나는 대로 남편에게 수화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남편은 자기 외에 농아가 있다는 사실과 농아인도 수화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에게 수화를 배우면서 입이 터지고 귀가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세상을 다 본 것처럼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제 나이 30세 때 결혼할 나이가 되자 저의 부모님은 둘 중에 하나는 말을 해야 한다고 하시며 말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지도 못하고 중매를 본 뒤 말하는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부부의 첫째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그 사람의 외모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지요? 그런데 말하는 것은 수화도 모르고 농아인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사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물론 아기도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농아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는 둘 사이에 인간적인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둘에게는 사랑 없었죠. 그냥 살았어요. 둘째, 말하는 사람이 수화도 잘하고 농아인 문화를 이해, 수용해야 합니다. 수화요? 전 수화 몰라요. 농아인 문화도 모르고요. 셋째, 말하는 사람이 농아인 협회나 교회, 학교 등 농아인 관련 계통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전 가정주부예요. 남편이 돈만 벌어오면 되죠. 넷째, 부부가 어려운 다른 농아인들을 위해 통역을 포함한 다양한 봉사를 해야 합니다. 봉사? 필요 없어요. 우리도 먹기 살기 바쁜데 누굴 도와요? 그래서 저는 자연히 대화가 잘 통하는 지금의 부인과 더 친하게 되었고 그것을 한 말하는 부인이 이혼을 요구해와 우리는 결혼 2년 만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후로 저는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의 누가 아내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삐끗이 기뻤지만 내심 아기가 농아가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임신 10개월이 되던 어느 날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병원에 가니 의사는 산모와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무조건 재혼적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술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힘차게 울었고 아기는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기가 3개월쯤 되었을 때입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서 열이 나고 막 울고 보채서 병원에 급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기가 왜 아픈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몰라서 너무너무 가슴을 치며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
그때 내가 농아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한스러웠습니다. 대통령께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에는 농아를 위한 수화 통제를 시켜주십시오. 또 전국 16개 시도에 있는 수화통역센터를 지방통역 단위인 시, 군, 구까지 확대시켜 주십시오. 특히 종합병원에는 수화통역하는 사람을 꼭 배치시켜 주십시오. 우리 농아인들에게는 병원 진료가 생명이 달린 문제이고 병원 갈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기가 고민을 합니다. 저희 시부모님이 너희 부부가 말을 못하니 아기도 말을 못하면 안 된다고 하시며 아기를 데려가셨습니다. 아들은 할아버지 댁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들이 우리 집에 오면 아이가 수화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께 간다고 때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명절에만 만나게 되어 점점 부모 자식 간에 정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의 큰 실수였습니다. 저는 말하는 아이들이 농아 엄마 아빠와 함께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수화도 배우고 농아의 문화를 이해하며 자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살거나 가까운 곳에 사시면서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말 못하고 듣지를 못해도 우리 농아 부부들도 부모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아들이 장가를 가서 손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가 농아인이 된 것은 신께서 우리에게 더 어려운 농아인들을 도와주며 사랑하는 뜻으로 보내주셨고 자식과 손자에게 못한 사랑을 우리보다 더 어려운 농아인들을 위해 공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우리 부부의 마음을 알 때가 있겠지요. 우리 부부는 아직도 우리 아들, 손자를 사랑합니다. 다만 다른 농아인 부부들처럼 우리 부부에게도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아들과 손자가 엄마, 할머니 하고 부르는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농아인 협회에 가서 수화를 배웠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대요. 제가 통역할게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어렸을 때 두 분이 농아라서 많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엄마 아빠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장가를 가고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또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수화를 배우는 것을 보고 많이 뉘우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와 아빠가